네, 홈트리오TV의 이동혁 정다운입니다. 네, 2020년도 월간 트리오 2호로 두 번째 모델 발표했습니다. 오랜만에 큰 집 나왔어요. 오랜만에 정말로 큰 집. 기획 모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남양주 코스 1에 설계한 150평 고급형 프리미엄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죠. RC조 단독주택입니다. 이거 많이 붙어요. 이게 왜냐면 집이 크기 때문에 한 단어로 설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계획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총 건축 면적은 150평입니다. 원래는 이 제곱미터로 말하는 게 맞는데 당연히 제곱미터로 말씀드려봤자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그냥 평으로서 환산해서 이야기 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건축비는 15억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됐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브런치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좀 총평 좀 해주세요. 외관적인 부분을 먼저 보자면은 굉장히 고급스럽다. 그리고 프리미엄 느낌이 난다. 그리고 깊이감이 있다. 그리고 차면 시설이 잘 돼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고급 주택을 짧게 설명을 할 때 건축주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사실 오픈되어 있지만 남에게 들키긴 싫고, 또 집이 커 보이고 웅장했으면 좋겠지만 내가 감추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대형 프리미엄 주택에 사시는 건축주님들의 어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인데요. 그런 사생활을 포함하면서 이 건축의 설계에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내부 설계만 또 3개월, 외부 설계만 3개월, 이렇게 뭐 총 한 반년, 좀 오래 걸렸을 때는 1년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어디선가 본듯하게 설계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프리미엄 주택들을 소유한 건축주님들의 사생활을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아까 그 전에 바로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실험적으로 다가섰다가도 마지막에는 감춰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드러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결국에는 조금 정형화된 느낌으로 프리미엄 주택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자, 하나하나 외관적인 부분들 짚어볼게요. 우선 석재 타일이 외관적에 다 붙어 있습니다. 석재 타일이 다 붙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프리미엄 느낌이 많이 나겠죠. 그리고 굉장히 정갈해 보이는 느낌들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반영구적인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고급 주택들 단지를 가게 되면 석재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는 점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호들도 디테일 차인데요. 창호 자체가 알루미늄 창호들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PVC의 두꺼운 프레임들보다는 굉장히 얇고 미려하면서도 1등급 이상의 슈퍼로이 이상, 1등급 이상 제품들을 다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창호에 대한 디자인들까지도 굉장히 미려하다라는 점이 프리미엄 창호의 장점이자 또 단점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이 정형화됐다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외관적인 부분들을 내가 표현하고자 할 때 금전적인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서 프리미엄 주택, 제가 자꾸 장점을 이야기하다가 단점도 같이 나오는 건데 상당히 멋있지만 비용들도 고민해 가시면서,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기 때문에 고민해 가시면서 외관 설계 그리고 내부 설계들을 잘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전원주택과 좀 다르게 도시명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축이 좀 다르죠. 네, 제가 설명드릴 때에도 워낙 비싼 곳에 비싼 땅값을 주고 짓는 집들이어서 이걸 또 반대로 싼 집으로 지어버리게 되면은 퀄리티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라임스톤 같은 재질, 그러니까 스톤 재질이에요. 돌이에요. 그러니까 타일이 아니에요. 타일이나 벽돌 같은 것이 아니라 스톤 재질, 돌 재질로 석재로 가게 되면은 외장되는 단가 차이는 뭐 2배가 아니죠.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하지만은 그 무게감과 고급스러운 퀄리티는 훨씬 압도한다. 그리고 창호도 일반 PVC 쓰지 않죠. 네, 기본 다 전체 시스템 창호에 이제 다 알루미늄 프레임을 쓰기 때문에 이 외관과 골조만 구성하는 데만 평당가로 환산한다고 하면은 이미 여기에서 평당 한 850에서 900선 정도가 가버립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이 평당 300 이상, 400 이상을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당 뭐 1000만 원 안쪽에서 짓는 이제 보급형이라 그러죠. 보급형 일반적인 주택과는 좀 궤를 달리기 때문에 이번 월간 홈트리오 모델을 보실 때에도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나는 절대 저런 집 안 지을 거야. 그러니까 저런 집은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도심형 단독주택은 저런 포인트로 설계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같은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면을 좀 갈게요. 여기는 지하는 좀 설명 먼저 해주세요. 자, 지하 주차장에 일단 차 4대가 들어간다는 점이 다른 집과 다릅니다. 차 4대가 들어가고 지하 생활 공간, 어느 정도 옵션 공간들이 따라서 들어오기 마련인데, 지하 주차장을 주차의 공간만 쓰진 않으시고요. 건축주님들께서 지하 주차장 차고, 주차장이 아닌 차고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사용성이 무궁무진할 뿐더러 이쪽에도 비용을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프리미엄 주택과 일반형 주택과 어떤 차이점이랄까요? 안에 조명들도 굉장히 화려하게 설치가 돼 있고, 심지어 이제 항온 항습 이런 시스템들도 안에서 잘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건축주님들께서 지하 뭐 습기 생기면 어떻게, 곰팡이 생기면 어떻게,
프리미엄 주택에서 그런 단점, 지하에 대한 단점들은 아예 뭐 이야기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환기 시설이 워낙 잘 돼 있고 설계 때부터 지하 면적 자체를 지상 면적에서 할 수 없는 옵션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지하 면적도 어느 포인트가 왜 이런 것들을 구성했는지 참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공간을 설계할 때마다 저희가 포인트를 줘요. 또 목적성을 두고 단순하게 지하 공간이 어두컴컴한 공간, 이거 아파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완전히 화려하게 완전 매립 조명부터 포인트 조명, 바닥도 엄청난 고가 라인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실내 공간이다, 자동문만 1,000만 원이에요. 자동문만 1,000만 원짜리 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실내 공간이다, 어두컴컴하지 않고 밝고 지금 중정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의 외부 공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층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심플해요. 원래 좀 대형 평수의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크게 공간을 구획하고 그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가벽 없이 오픈 스페이스로 그냥 원하는 목적성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대형 평수 주택의 좀 특징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식당 주방이 뭐 압도해요. 이미 뭐 여기 잤지만 해도 뭐 30-4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거실을 별도로 두고 복도와 뭐 통창과 안방, 당뇨실, 화장실, 계단실, 중정까지 이르기까지 심지어 데크도 압도적이에요. 네, 데크도 막 악소리나게 넓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서 좀 더 여유로운 공간, 내가 너무 옹졸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게 하는데 너무 오밀조밀한 이런 공간들보다는 확실하게 공간들을 부여해 주는구나, 좀 낭비스러운 느낌이 있어도 확실히 이런 쪽에서는 과감하게 넣는구나 같은 것들을 설계 포인트로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2층도 일반적인 주택들과 좀 다른 점은 1층이 공용 면적으로 확실히 들어가 있고 2층에 개인 사생활, 이제 올라올 수 아예 없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 주인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1층에서만 다 구경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돼 있으며 2층은 사생활적인 공간으로서 완벽한 독립 공간들을 다 방의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드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비교할 수 있는 주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같은 프리미엄 주택이라고 해도 평면이 외관은 같아도 평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축주들의 개성이 워낙 뛰어나고 펜트하우스 설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펜트하우스에서 살아보신 건축주님들의 어떤 장단점들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올라와서 2층으로 올라와서 보면 바로 쿡탑이 나와 있는 미니 주방이 있어요. 저걸 또 필요하신 분도 있고 음식 냄새가 싫어서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축주님들께서 보면은 이런 개성에 따라서 집이 굉장히 재밌게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짚어드리자면은 안방존도 이제 펜트하우스 설계 이제 70평 이상 때부터 나오는 어떤 구성인데 우선 미석이 문을 딱 열면 히든도어로서 벽으로 안으로 딱 감춰져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제 서재도 있고 내가 혼자서 쓸 수 있는 개인 욕조와 샤워장과 그리고 방, 안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경관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건축주님께서 이 안방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놓치지 않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주택과 완전히 다르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녀방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위에 보면은 거의 잠방과 작업실로 볼 수 있는 또 서브 공간들이 또 나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건축주님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뭐 충분히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어떤 개성적 포인트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형 평수나 또 프리미엄 주택들은 건축주님들의 개성을 끊임없이 드러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재밌는 설계가 나오고 같이 연구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는 설계라고 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말이 2층 집이지 이제 지하 공간부터 있기 때문에 3층 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150평이 얼마나 큰 공간이냐면 안에서 진짜 길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하에서 놀다가 이제 2층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정도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스케일을 좀 감안하시고 평면을 보시면은 좀 더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가 있을 거다라는 총평을 드립니다. 이렇게 대형 평수의 기획 모델 발표하는 게 건축가로서 좀 행운이죠. 진짜 행운이에요. 이런 건축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시공까지 된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그 영상이 있을 텐데 꼭 저희가 좋은 품질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남 트리오 2호로 두 번째 모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모델도 발전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